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7일 경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밤 지난 24시간 동안의 세계 경제와 미국 그리고 한국 경제와 증시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과장된 위기론이나 막연한 낙관을 피하고 실제 데이터와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쏟아졌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진짜 신호이고 무엇이 소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투자 조정, 미국의 고용 둔화 논쟁, 한국 증시의 외국인 매도와 AI 버블 논란이 동시에 이야기되고 있어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축을 연결해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맥락을 충분히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님, 오늘 나온 뉴스와 지표들을 종합했을 때 2025년 11월 초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은 어떻게 보십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세계 경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려지던 시나리오 위를 그대로 걷고 있습니다. 성장률은 과거 고성장기와 비교하면 분명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곧바로 위기로 규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국제기구들은 2025년 글로벌 성장률을 2% 후반에서 3% 초반 정도로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주요 선진국 기준으로 2에서 3%대에 수렴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새로 발표된 수치들은 이 흐름과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고, 몇몇 신흥국의 재정 악화와 외환 시장 불안이 보도되었지만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정도의 충격은 아닙니다. 언론 기사들을 보면 여전히 글로벌 침체 가능성, 새로운 금융위기의 전조 같은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표현은 항상 두 가지를 섞어 놓습니다. 하나는 정당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과장입니다. 현재 데이터를 놓고 보면 성장률이 낮고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정체, 지정학 리스크 같은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용 스프레드, 은행 건전성 지표, 주요국의 국채 시장을 종합적으로 보면 2008년이나 유럽 재정 위기 때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 징후는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기대만큼 좋지 않은 세계는 맞지만 당장 무너지는 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에서도 이 판단을 수정할 만한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며칠간 신흥국 관련 소식이 조금 거칠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연쇄적인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흥국 이슈를 볼 때는 항상 개별 국가와 구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외환 보유액이 취약하고 자원 가격과 정치 불안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서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가 곧바로 전염 효과를 일으켜 전 세계로 번지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현재까지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익스포저, 주요국 통화 정책, 안전자산 선호 흐름을 고려했을 때 국제적 스트레스 수준에 가깝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흥국 전반 공포보다는 재정과 경상수지가 취약한 특정 국가를 선별적으로 살피는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정리하자면 세계 경제에 대해 오늘 우리가 가져가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저성장과 완만한 물가 안정이라는 기본 시나리오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일부 국제적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시스템 수준의 위기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셋째, 과장된 위기 담론보다는 구조적 제약과 정책 대응을 차분히 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뉴스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뒤집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와 관련 지표를 보면 기술주 중심의 하락과 경기 둔화 신호가 동시에 이야기됩니다. 먼저 지수 흐름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미국 증시는 오늘 기술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와 고평가 성장주의 조정이 이어지면서 나스닥과 S&P 500 모두 눈에 띄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고용 관련 지표와 기업의 감원 뉴스가 겹치며 경기 둔화, AI 버블 붕괴라는 해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하락을 전면적인 공포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동안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반도체 인프라에 대한 기대가 워낙 크게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가격 조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그럼 오늘 미국 시장을 움직인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첫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일부 대형 기술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실제 이익 성장 속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역사적 상단 구간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조금만 더 보수적으로 미래 이익을 할인하면 현재 가격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고용과 수요의 미묘한 변화입니다. 대규모 붕괴는 아니지만 일부 서비스 업종과 기술 기업에서 신규 채용 축소와 인력 조정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를 연착륙이지만 마냥 편안하지는 않은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연준에 대한 기대입니다. 연준이 곧 적극적인 금리 인하로 전환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가 조정되면서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향후 정책 경로에 대해 오늘 나온 정보가 추가로 말해주는 부분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의 뉴스만 놓고 보면 연준의 기본 입장을 바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연준은 이미 여러 차례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시장이 과열해서 서서히 식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완화 쪽으로 한 걸음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목표에 안착하지 않았고 성장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급한 인하 신호를 주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오늘 미국 금융시장을 조금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본다면 오늘 미국발 소식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뉴스는 공포보다는 경계에 가깝습니다. 첫째, 고평가된 성장주와 인공지능 테마의 일부 조정은 필요했고,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둘째, 이 조정을 곧바로 금융위기나 대규모 붕괴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이익이 검증된 기업,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기업, 그리고 금리 환경 변화에 버틸 수 있는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 중심으로 재점검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에 휩쓸리기보다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유지할지를 차분히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 증시는 외국인 매도와 인공지능 버블 논란 속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을 포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한국 시장의 최근 움직임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조적 붕괴인지 아니면 과열에 대한 조정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코스피는 인공지능, 반도체, 배터리 관련 종목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매우 가파른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적과 무관하게 기대만으로 오른 종목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과 일부 글로벌 자금의 리밸런싱이 겹치면서 AI 관련주와 대표 성장주들을 중심으로 급락이 나타났고 지수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펀더멘털을 보면 한국 주요 수출 기업들의 이익 전망이 한꺼번에 붕괴한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개선 국면에 있고 일부 제조업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은 지나치게 뜨거웠던 기대를 덜어내는 과정으로 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매도 규모가 크게 보도되는 것이 불안 요소입니다. 외국인 매도를 구조적 이탈로 봐야 할까요? 현 단계에서 그것을 구조적 이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외국인 매매는 환율, 글로벌 지수 편입 비중, 파생 상품 포지션, 금리 차이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동시에 움직입니다. 특정 며칠간의 순매도만 떼어놓고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부정확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한국 시장이 인공지능과 특정 대형주의 기대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하나의 경고입니다. 지수 상승만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지수를 움직이는 소수 종목의 밸류에이션과 실적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시점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첫째, 가계부채 수준이 여전히 높습니다. 금리가 다소 완화되더라도 소득 증가 속도보다 부채 상환 부담이 크다면 소비 회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며
이는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의 상단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수 서비스업과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이 영역에서 생산성 향상이 뒤처질 경우 전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세수와 복지 재정에도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은 오늘 하루의 뉴스가 아니라 몇 년에 걸친 구조적 이슈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기 주가 반등에 가려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투자자에게 오늘 우리가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은 무엇입니까? 감정적 매매를 최대한 피하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관련 유망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익과 현금 흐름, 기술 경쟁력, 글로벌 고객과의 관계가 뒷받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 매도 뉴스만 보고 공포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단기 반등에 올인하는 전략은 모두 위험합니다. 일정 비율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 채권을 보유하면서 자신이 이해하는 기업,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국 시장 외에도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여러 지역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에 대한 한 문장 정리 부탁드립니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과 완만한 물가 안정 경로 위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오늘 하루의 뉴스는 이 큰 흐름을 바꿀 만큼의 충격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정리는요? 미국은 고평가된 기술주와 일부 지표의 약세로 인해 조정을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조정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곧바로 금융위기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대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한 줄 정리 부탁드립니다. 한국 증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중심의 과열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 매도는 주의 깊게 보되 공포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과 구조적 리스크를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도 명확하고 솔직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투자 권유가 아니라 여러분이 시장을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도 숫자와 사실을 기준으로 차분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브레인 튜닝 야간 브리핑 저는 인터뷰어였고 내일 2025년 11월 8일 밤에도 새로운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